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요 글로벌 증시를 좀 분석을 하고 미국 주식 분석하고 또 국내 주식 분석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들 공부하는 종목들은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오늘이요, 지금이 5월 10일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오늘 한 오후에 올릴 계획인데, 다우지수가 0.29%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07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다행히 여러분들 지금 보합에서 끝났는데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를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는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 구간에 좀 상승을 해줬으면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었죠. 미증시는 혼조세에도 암호화폐는 랠리를 보여줬고 테슬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행이죠. 기술주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기술주를 이끌지를 좀 봐야 돼요. 나스닥이 보합을 준 것은 아마도 테슬라가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관세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미증시 잠깐 볼게요. 미증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01 소폭 상승을 했죠. 애플은 0.51, 53, 엔비디아가 좀 빠졌어요. 그런데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반도체 지수를 좀 띄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4.7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테슬라? 여러분들 생각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번 공부하는 곳이 있죠. 공부하는 곳에서는 이 포지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시면요 함께 공부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봅시다. 테슬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요. 제가 설정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조만간 제 기법대로 매매할 수 있는 설정이 이제 될 거거든요. 봅시다. 어떤 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지. 이렇게 한번 보면 테슬라는요 요 구간에서 매수 급소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 구간에서 단기적인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전에도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상승을 했을 때 이만큼 수익을 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매수 시그널이, 저는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매수 시그널이요 글로벌 시장의 상승에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길 바래서. 거기에다가 가상화폐 시장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매수가 이때 발생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산 시장에 여러분들 보면은 코인,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을 해요. 다만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줬지만 이러한 이슈,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긍정적인 협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이 종목들이 너무 크게 좀 상승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보면요 글로벌 시장이요 요즘 서학개미들이 좀 투자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D-Wave 퀀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좀 좋게 본다라고 제가 매일 아침 유튜브에서요 8시 40분에서 10시 라이브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채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매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바로 루키 인터뷰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영상 매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양자 컴퓨터, 이거 너무 좋다,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제도 그렇고 D-Wave 퀀텀이 아주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상승했는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주식 공부하다 보면 그냥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디웨이 퀀텀이요.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날 상승폭이 50%나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의 흐름에서 거의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요. 미국 주식에서 10배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먹거리가 이 양자 컴퓨터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서학개미가 일단 2주 연속 팔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증시 강세에도. 근데 꼭 개미들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제가 단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이 아니라 제가 월요일날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포지션을 미국 반도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매일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파월 의장이 언급하는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저는 볼 것이다. 밤에 3시 반부터.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국내 이렇게 레버리지,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또 하락할 때는 인버스, 이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급수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지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서학개미는 2주 연속 팔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잘 잡아서 좋은 결과를 내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은 테마주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롱숏, ETF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미증시가 혼조세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종목들에 대한 테마 종목들이 좀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지난번은 제가 한알령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유럽 8시간 전이에요. 우크라이나 30일 휴전한 최종 조율 중. 이게 지금 저는 30일의 휴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현 구간에서 계속적인 종전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또 이제 러시아의 휴전을 통해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있을 것이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남북 경협주도 시장에서 상승을 줄 수 있겠죠. 이 포인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저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하고 지금의 테마를 너무나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과거에 제가 대선주 관련해서요,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거든요. 그 보면은 올해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인데, 여러분들 급락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저희는 냈어요. 저희는 그 포트를 전부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단기 테마라든지 아니면 남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나 한알령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물고 튼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재건 규모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서 나중에 여러분께 또 올려드릴 텐데, 왜냐면 이런 내용을 또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주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재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 종목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보면요, 1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 무조건 휴전, 트럼프한 지지하며, 이런 이야기 있고요. 1시간 전에 방금 그 내용인데, 휴전한 최종 조율 중, 이런 내용도 있고요.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렇게 4개국 정상이 러시아 무조건 휴전 합의해야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이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현대인프라도 있고요. 건설기계, 삼부토건, 대동금속, 번양, 건영. 근데 여러분들 그 과거에는 이 재건주로 아주 급등을 좀 줬다가
지금 뭐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아주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현대건설, SG, 현대에버다임, 전진건설로봇 등이 있고요. 여기 보면 종목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폴라리스 AI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이제 이런 구분을 왜 해야 되냐면 대양전기, 다산네트워크스, 유신, 데모도 있는데 어느 때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느 때는요. 하지만 관련주들이 하락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정말 매매하기가 어렵고 테마주들을 이제 거래하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거 잘 모르시면요. 오셔서 이렇게 롱숏 하세요. 저하고. 너무나 좋아요.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좋은 결과를 주는. 저는 이거 단타이기 때문에요. 월요일날 즉시 매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차트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다 해놨어요. HD 현대 인프라코 보면 재건주들이 좀 비슷해요. 재건주들이요.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조정을 주고 지금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해줘요. 보면은요. 현대 그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이 SG도 그렇고요.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주고 조정을 줬다가 고개를 살짝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형태로 가느냐 그리고 급등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량한 형태로 갔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 먼저 갔느냐 그리고 나중에 조정을 주고 지금 어떤 종목이 이끌어 가느냐 이 순으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래도 오히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우량주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은 과거에도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중에 14%나 상승을 해주면서 재건 이슈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은 꼭 늘 봐야 되거든요. 실적을 보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그 HD 현대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이제 재건 관련 이슈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그 테마성을 공부를 하지만 라인을 그려드리지 않고 종목을 이렇게 추천 개념으로 드리지 않는 게 그냥 공부예요.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장중에 어떠한 뭐 글로벌 시장이 하락을 하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단에 그 무료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바로바로 오시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HD 현대건설인데 보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죠. 인프라코어, 현대건설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언제 상승하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빠지느냐 반응하는 기간 그러니까 반응하는 그 흐름들이 조금 달라요. 이 현대 그 인프라코어는 기관 매수가 세력입니다. 기관이 매수할 때 주가가 막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HD 현대건설도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관련해서 우리의 개인들의 알고 있는 그런 정보보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는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들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부토건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과거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끼를 보여줬지만 이런 종목은 봐봐요. 제가 왜 이런 걸 안 하냐면 삼부토건은 뭐 작전주 이슈도 있지만 유보율을 봤을 때 유보율이 뭐예요? 이 회사의 자산이에요. NA가 뭐예요? 자본 잠식이에요. 그러면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은요 안 한다. 없어요. 부채가 3천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뉴스에서 아까 이제 뉴스에서 삼부토건도 재건주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상승하길 바랬을 텐데 자본 잠식은 뭘 해야 돼요? 유상증자. 그쵸? 유상증자? 그리고 또는 뭐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해야지 돈들이 오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회사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안 되니까 이런 악재를 통해서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물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래 정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대동은 어때요? 대동도 보면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고 조종을 주고 모든 그 재건주들이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재건에 대한 이슈가 혹시나 약할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도 이슈는 가능해 보인다. 왜냐면 연동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총액 2,600에 매출 괜찮죠? 매출 괜찮고 회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렇게 재건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 나오면 급등하기는 해요. 보통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수급이 연속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장주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쵸? 보시면 대동과 대동금속, 대동과 대동금속 좀 흐름이 비슷한데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타이밍이 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움직임을 보면은 재건 이슈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수급이 약한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200억이고요. 보면은 실적에 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소중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면 이렇게 관련주다 하더라도 인프라코어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줬지만 대동은 상승폭이 조금 덜 약했고 덜 강했고 대동금속은 아예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부대장으로 보면 돼요. 이런 종목이 대장으로 치고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대장으로 치고 가려면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대동금속은 이슈화가 돼서 과거에 상한가를 갔어도 좀 적자가 나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좋고요. 범암건영도 이거 보면 이건 작전주였죠. 지금 거래 정지가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봐봐요. 자본 잠식. 이런 건 하지 마요. 유보율에 이렇게 NA 나오잖아요. 안 하는 걸로 하세요. 너무 좀 안타깝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분명히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또 재건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자본 잠식인 것은 만약에 자본 잠식인데 생여나 뭐 삼자배정이나 누가 인수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유중이라 아니면 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도 주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훼손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갖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겠지만 저는 별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대동기어는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쵸?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 뉴스를 살펴보더라도 역시나 재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적이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락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주나? 왜 이렇게 상승을 해주나? 또는 대동기어는 그 외에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먼저 움직였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이러한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것도 약간 비슷하지만 이런 형태의 흐름과는 좀 달라서 다른 이슈로 움직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같이 추적해 볼 필요는 있죠. 현대건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은 다른 이슈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형태로 좀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이 현대건설은 우리가 뉴스에는 재건 이슈도 있지만 현대건설은 실적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양호한 흐름이고 기관과 외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자, GS는 이런 모습들. GS는 뉴스를 보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고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기사들을 시장에서 누가 알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재건 이슈가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 매수에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재건에 대한 이슈가 없을 때는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단기적인 패턴은 똑같죠? 지금 재건 이슈들의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줬다가 상승해주는 그런 패턴들하고 동일합니다. 테마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현대 에버다임 어때요? 이거 예전에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번 시세를 줬다가 조정을 주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재건주들의 패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압축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되는 모습들은 일단 탈락시키는 게 좋아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 에버다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실적, 양호해요. 양호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야, 이거는 이제 테마주일까? 아닐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늘 실적은 반드시 봐야 돼요. 적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적자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이제 단타니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상폐되거나 거래 정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어때요? 깔끔하지 않아요, 이거? 깔끔하죠? 이게 좋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고, 전진건설로봇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재건주도 있지만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고 실적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이럴 때 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를 15,000원에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몇 개월도 안 돼서 3, 4배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미 증시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지 않는, 급락이 아니라 뭐 지금 글로벌 시장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 좀 조정을 주잖아요. 그런 조정을 주는 그런 가운데에서 행여나, 정말 행여나 테마 장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은 지루하지만 테마 장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데모도 있는데 데모 어때요? 딱 보니까 이제 좀 알겠죠.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중소형주이기는 한데 우리가 테마의 형태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상승했다가 조정 줬다가 요까지 올라왔잖아요. 전저점보다 중간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거는 올라왔다가 아예 반도 못 올라왔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요, 요 최근의 흐름은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다. 거래량도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SY 스틸텍도 지금 이렇게 실적을 잠깐 보시면요, 시가총액은 한 1,600억인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에 대한 흐름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적인 측면, 그 외의 테마주에도 형성이 되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재건을 하겠다, 휴전을 한다, 뭐 종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이제 재건에 대한 뭐 MOU, 이런 뭐 비즈니스 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종목을 해놨다가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요, 우리 패밀리 분들에게 추천을 당연히 드리죠. 어떤 식으로 드리는 줄 알아요? 참, 그 15일날 드디어 어플이 나옵니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데, 지금 그 폼을 통해서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면 15일날 나올 이제 어플인데요, 매수, 보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올려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를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끝까지 끌고 가서, 보통 봐봐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수익을 다 못 내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걸 저는 함께 진행할 겁니다. 아이톡시는 좀 그냥 봐도 차트가 별로죠. 관리 종목 땡, X, 이거는 뉴스에서 기사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건 땡으로 볼게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주가가 약한 거는 최근에 보면 실적이 안 좋아요. 이런 것도 기사 뉴스에 나왔지만 땡. 그리고 유신은 개인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약간 개별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인데 실적은 양호하네요. 양호한데 이거는 재건주가 아닌가요? 기사에서 나왔지만 재건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과거에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의 움직임이 없어요. 아마 다른 이슈로 움직일지 재건에 움직일지는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TYM은 같이 움직여주죠. 최근에 움직여주고 큰 밀림이 없는데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도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 왜 실적을 보냐면요.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막 급락하거나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행히 TYM은 다른 이슈로 움직이기도 하고 재건 이슈로 움직였고 뉴스에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뤄봤는데 패턴상에서도 이렇게 움직였다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죠. 전부 다 20선에서 딱 걸려있네요. 대부분. 서암 기계는요. 비슷한 흐름인데 좀 흘러내리죠. 왜 그럴까를 보는 거예요. 이거 왜 내릴까? 시가총액 400억인데 보면 매출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낮은 거죠. 이렇게 보통 주가는요. 계속 관심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사고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대로 하락합니다. 근데 지금 기사에서 서한 이 기계공업은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땡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YD는요?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전고점 다른 종목들과 다르죠. 계속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죠. 그래서 봤더니 관리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관리 종목에서 대박이 나온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안 됩니다. DYD 이거 NA 자본 잠식이에요. 이런 종목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안 해야 된다. X 이거는 탈락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구별 안 하고 기사에 나오니까 그거 무조건 테마주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외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SY는 어떨까요? 이것도 한 차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하긴 했어요. 보면은 3,000원에서 이렇게 7,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최근의 흐름 패턴하고 다르게 계속 하락을 했죠. 실적을 열어봅니다. 시가총액 1,800억인데 이렇게 쭉 보면 뭐 나쁘진 않네요. 실적이 나쁘진 않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세력들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모르거든요. 거래량으로 모든 시장의 종목을 알 수 있다? 그거는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주가가 그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세력이 매수한 가격 이하로 떨어뜨리겠어요? 최소한 주가를 매수한 가격 중심 축은 유지를 해야 그거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승시켜서 팔아서 이익을 실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내려온다라면 이거는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요 가격 이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최근에 이 거래량은 상승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로 움직였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이제 거래를 주고받는 그런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물량 던지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SY는 4,200원을 돌파를 해줘야 그래도 수급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좋은 흐름들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은 내용들은 제가 어찌됐던 영상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지금 제가 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기 체험반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선착순 신청 가능하고요. 이 이용 후기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주식 트레이더님 유튜브 구독 1년 유료 가입 중입니다. 진짜 슈퍼개미 전태룡님 덕에 주식 투자 직장 생활하면서 편하게 합니다. 아마 다른 유료방은 종목 매도 어렵지만 우리 방은 롱숏으로 걱정 없고 손실 타이트하게 수익은 극대화 연속 4번 이상 올리면 매매하면 되고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계좌 인증까지도 올려주셨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이런 관련 그 시그널을 여러분들하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래 그 영상 제가 설명 아래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꼭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또 몇 개 종목들 체크하고 테마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종목 공부를 해도요, 자산 늘리는 건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매매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채널에 오셔서 꼭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꼭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자,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